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뉴스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소식 그리고 이런 정보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6,212명, 사망자는 180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LA 카운티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2,428명, 사망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6,200명 신규 감염자가 났는데 LA 카운티에서 2,400명이 났으니까 3분의 1 정도가 LA 카운티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LA 카운티가 많이 지금 확산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망자에 있어서도 LA 카운티가 지금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5,112명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LA 카운티에서 5,000명의 사망자가 났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슬픈 소식이죠. 네. 자,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어제 하루 신규 감염자가 245명 그리고 사망자가 11명을 기록했는데요. 신규 감염자 숫자 245명은 어느 정도 굉장히 안정된 숫자인 반면에 사망자가 11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지역에 비해서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와 LA 지역이 폭등세에서 지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카운티에 광범위하게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서는 지역 내 시민들 8명 중에 1명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이들 감염자들 중에 대부분은 무증상자이거나 경미한 증상자여서 자신들이 감염됐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도 8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거나 감염됐을 수 있다, 되었을 수 있다 이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중이죠. 굉장히 주의가 요망되고요. 그런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각종 표면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건의 표면들,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사물의 표면들에도 바이러스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 미국 MBC TV는 LA 카운티 지역 내에서 가장 접촉이 많이 일어나는 75곳 표면에 대해서 면봉으로 테스트를 실시했는데요. 75개 표면 중에 11개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서 약 15%에서 바이러스가 보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형 슈퍼마켓 쇼핑카트라든지 거기에 있는 냉동박스 손잡이 그리고 화장실 손잡이 등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신문에서는 그런 업소들까지 대형 마켓 이름까지 나왔지만 그거는 이제 표본조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업소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고요. 다만 의료 전문가들은 아무리 영업장소에서 이런 관련 지침들을 잘 지킨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 예방하고 조심하는 데 힘써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라든지 얼굴 가리개 착용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도 하나의 패션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마스크라든지 두건 형식의 얼굴 가리개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영국 열과에 의하면 일부 얼굴 가리개는 그 코로나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14개 마스크와 얼굴 가리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반다나와 넥게이터 같은 이런 얼굴 가리개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말이 그대로 통과될 뿐만 아니라 비말이 이런 반다나나 그 넥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이게 분해가 되니까 더 퍼지게 돼서 차라리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패션뿐만 아니라 패션으로 혹은 그 야외 활동할 때 이렇게 이제 인기가 있는 이런 물품들인데 그리고 우리 한인들보다는 타인종들이 더 많이 이제 이걸 하는 거를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자외선을 차단할 때는 뭐 사용하는 게 좋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잠시 정치권 이야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이 러닝메이트로 흑인계 아시안 여성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 의원을 선택해서 많은 관심과 뉴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의원은 아버지가 자메이카 출신이고요. 어머니가 인도 출신으로 인종적으로 보면 흑인이면서 아시아계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냈고요. 2017년도에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었습니다.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라는 이런 역사적인 상징성 때문에 흑인들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각종 토론들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조 바이든이 나이가 많은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젊은 파트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죠. 작년 대선 경선 당시에 큰 지지를 받지 못해서 중간에 이제 하차했다라든가 흑인 지지율에 있어서도 조 바이든보다 낮아서 어떤 흑인표를 끌어들이는데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중도인지 진보인지 선이 좀 분명하지 않다 하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이 되고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계가 대부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서 우버와 리프트사에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지 말고 정직원으로 대우하라는 예비 명령을 내리고 1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회사 측에서는 실업보험이라든지 의료보조금, 초과 근무수당, 그리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돼서 인건비가 한 20% 정도 올라갈 것이고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법원 소송에서 언급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에 따라서 우버 CEO는 11월까지 캘리포니아 안에서 영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버 측은 11월 선거에서 이와 관련된 AB5 법안의 무효화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붙여서 결정을 한번 물어보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급할 때 이동수단으로 이용했던 우버나 리프트를 캘리포니아에서 당분간 이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소식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여행이나 운전이 여의치 않을 때 유용하게 이용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있네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밀폐된 공간, 실내에서는 6피트 이상 전파된다는 그런 또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